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10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중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이번 주도 결국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찹찹한 마음으로 한번 중국 시장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국 시장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버는 건데,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흥미 위주로 접근하게 되면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에만 휩쓸리게 되고, 제일 중요한 추세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뭘 먹고자 하는지에 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바는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고 하는 책 내용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중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중국의 경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펀더멘탈에 관한 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의 1년, 2년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그리고 우리가 크게 이 나라의 미래를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인재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스콧 로젤 네털리 헬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중국의 고등교육 혹은 중등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가에 도달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책이 하는 바는 뭐냐면, 중국의 인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이나 일본처럼 굉장히 선진국이 아니라서 중등교육,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구가 무려 3분의 2나 된다는 걸 지적하고, 기술교육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68%가 전공과 관련 없는 실습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56%를 졸업한 사람이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의 이 교육 질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인구의 64%가 농촌에 살고 있는데, 이 후코어 제도에 묶여가지고 도시로 가게 된다고 해서 의료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것이 어릴 때 진행되어야 이 사람이 보편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다학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함유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교육의 의미에 맞게 성공한 나라는 지금까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지금까지 엘리트 제도에 의해서, 그리고 상위 1%나 10%의 사람들이 지적 교육을 받고 부동산을 일구어서 시멘트 경제를 이루어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중국의 1962년에 끝났던 대학 지원 운동에서 거의 60년이 지난 지금 G2까지 올라왔지만, 어느 정도 혁신을 했지만 이런 중지국 함정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타이밍을 맞이했는데, 이런 인력이 굉장히 질이 딸리다 보니까 중진국의 함정에 맞닥뜨린 게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0년, 20년을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 기로에 서 있는데 객관적인 팩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냥 비단 이렇게 팩터가 안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국영기업 혁신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인 점을 들고,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혁신기업이 등장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30%에서 꾸준히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이 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토대에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내용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팩터 자체는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 안에 경제 개발을 이루어내는 혁신을 이루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13억 인구빨로 저임금으로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자산을 일궈낸 거죠. 그리고 그때 자산을 일궈낼 때 돈을 실제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수출을 벌어들인 돈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일구어서 크게 만들었고, 그 자산 증식의 효과로 다시 또 신기술에 투자를 하면서 선순환 구조에 들어갔었는데, 더 이상은 이제 보편적 인구가 많이 늘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고 하면 이 세계의 중요한 문제는 결국에는 이런 문제거든요. 한국에서 쿠팡 알바를 하는 것과 중국에서 메이투안 알바를 하는 것이 결국엔 똑같은 배달업인데,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는 정말 뛰어난 배달 라이더들은 600, 700을 한 달에 벌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 많이 벌어봤자 50만원, 60만원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일어나는 것에서는 생산성은 두 사람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인도에서 버스 기사를 하나, 미국에서 버스 기사를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일어나는 거는 상위 1%가 생산성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토대로 다른 사람과 다른 경제와의 우위를 누려서 생산성을 끌어갈 수 있다고 믿는데,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위 위에 있는 1억 명이 이런 혁신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서양권과 같이 선진국으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몰 비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대부분의 전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고 거기다 모자라서 대학교까지 진학하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 같은 데 보면 한양대 성균관대에 나와서 결국에는 하는 일이 배달원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되게 높은데, 보편적 능력이 높은데 비해서 직업은 한정돼 있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매몰 비용이 큰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애초에 서비스직에 일을 했으면 오히려 좀 차라리 자산 증식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투명성인 거죠. 우리는 경쟁이 투명하게 드러나서 인생이 운빨이라는 걸 정면으로 받아들인 거고, 중국이란 나라는 아직 이 후커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분의 계급제를 만들고 차라리 그 계급에 안주하게 만들어서 편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불공평함을 이제 좀 가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철학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거는 토양이 중요한 거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뭐 썩어 없어질지언정 토양이 풍부한 거고, 인력 자본이 가계에서. 근데 중국은 토양이 전부적 풍족하지 않은 상태인 거겠죠. 그래서 그냥 다만 엘리트 계급이 그걸 뿌리는 상태일 것인데, 임야의 자본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그래도 양극의 팩터가 있는 거겠죠. 이 사람처럼 이제 중립국의 함정에 빠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는 팩터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어차피 지금 생산성의 문제는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이 풀어나가는 문제들이고 그걸 어떻게 배분하냐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싸우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옛날에는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맞았다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지금 더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지 소로스가 말하는 재회기성 이론처럼 이렇게 같은 동시에 존재하는 관점이 어떤 때는 이 관점이 맞다가 어떤 때는 이 관점이 맞다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생각인 거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결국에는 시장이 조금 저점에 있다라는 그냥 믿음이 있고요. 그냥 결국엔 투자는 믿음이거든요. 운빨.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저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또 다시 중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오늘은 또 장재웅 씨가 저번에 말했던 장지웅 씨가 했던 시장 몰발배치 책도 읽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리뷰하고 종목도 선정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